그 유채씨유가 예로부터 방충제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카놀라유는 대표적인 채종류죠. 그죠? 채종류라는 게 이제 식물 씨로 만든 기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카놀라유가 이제 채종류고 주로 이제 유채씨유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 유채씨유가 문제예요. 유채씨유가. 전문가들이 그 유채씨유가 예로부터 방충제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방충제. 그게 생물체에게는 독성물질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 유채씨유에 독성물질이 들어있어요. 에루신산이라는 물질인데 이게 그 유채씨유에 들어있고 이게 독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물질이 그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카놀라유가 식용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들 주장하는 거죠, 전문가들이.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 유채씨유에서 다 독성물질을 제거했어요. 그래서 문제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또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독성물질 제거하는 방식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 품종 개량을 통해서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유전자 조작 방식, 그 GMO 방식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카놀라유에 GMO의 굴레가 씌워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업체들이 요즘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도 제거를 하는데 이게 물리적인 방법인데 다른 게 아니에요. 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열 처리 방식이거든요. 이때는 또 그 기름이 설치라는 게 또 고온 아닙니까? 산패가 촉진되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종합할 때 카놀라유는 그 좋은 기름일 수가 없는 겁니다. 비타민 전문가들이 즐겨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위한 전부, 또 전부를 위한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비타민 형제들을 위한 구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비타민은 한 가지만 먹으면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흡수 이용을 도와주는 다른 비타민들과 함께 먹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비타민 A, D, E, K가 그렇습니다. 이 비타민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뭔가요? 바로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들을 지용성 비타민 형제라고 불러요. 이 네 가지 비타민은 되도록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원래 그 비타민은 이제 우리가 꼭 섭취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이지만 너무 많이 먹어도 탈이잖아요. 그죠? 오히려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이 그래요. 지용성 비타민은 너무 많이 먹으면 반드시 해로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연식품을 통해서 먹어야 하는 이유예요. 합성영양제를 통해서 먹으면은 한 가지만 들어있고 그 안에 그래서 그것만 과잉 섭취할 수 있잖아요. 자연식품을 통해서 먹으면은 그런 걱정이 없죠. 비타민 B군은 그 관리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워낙 그 형제들이 많은 비타민이라 그래요. 지금 알려져 있는 것만 해도 잘 아시죠? 8가지나 됩니다. 8가지. 근데 이게 종전에는 더 많았었어요. 12가지였어요. 근데 그 중에 4가지는 비타민을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4가지는 빼고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8가지를 줄은 건데 근데 사실 이 비타민 B에는 지금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게 또 더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비타민은 아직 현대 과학이 아직 밝혀내지 못한 물질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비타민 B에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물질들이 비타민 B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만약에 알약이나 캡슐 같은 그 합성영양제로 먹으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여러 가지 알을 섞어서 그냥 굉장히 많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자연식품 먹으면 그런 걱정 없지 않습니까? 간단히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비타민 B군은 말이죠. 우리 몸에서 완벽하게 그 효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효소들이 또 있어야 돼요. 효소. 이 사실도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통해서 섭취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역시 이제 또 합성 비타민의 경우가 이제 흡수율이 이제 좀 안 좋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또 보조인자가 또 여기서 나오거든요. 비타민은 흡수 이용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보조인자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보조인자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미네랄입니다. 미네랄. 예? 비타민의 원활한 흡수 이용을 해서 미네랄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미네랄이 또 원활하게 흡수 이용되기 위해서는 비타민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비타민과 미네랄은 서로 보조인자의 관계에 있다는 뜻이죠. 예, 이 이론을 이해하면 합성 영양제 무용론이 저절로 이해되는 겁니다. 합성 비타민은 미네랄이 없잖아요. 그죠? 합성 미네랄은 또 비타민이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흡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합성 비타민은 흡수율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 흡수 측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왜 결국은 자연식품을 통해서 먹자라는 얘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양소 섭취 기준을 정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이런 다량 영양소 있죠. 이런 것들은 섭취 기준 정하는 게 그래도 좀 쉬운 편이에요. 그런데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미량 영양소는 꽤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섬세하게 설계해가지고 조사해야 되는데요. 이게 쉽지 않다 보니까 그 섭취 기준에 여러 허점이 있습니다. 대략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합성영양제를 기준으로 그 섭취 기준을 정해요.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거 이제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성 물질과 천연 물질의 흡수율이 전혀 다르잖아요.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부터 전제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현재 섭취 기준이 좀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그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전문가들 지적하는 거 보면은 비타민 C 제품의 경우 천연 비타민 C라면 기준보다 절반 정도 약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비타민 C만이 아니고 비타민 E도 비슷한데, 비타민 E 잘 아시죠? 그 토코페롤 제제 같은 건데, 이거 논문 하나 보여드리는 게 좋겠네요. 자, 논문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인데 천연과 합성 비타민 E의 그 차이점인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농도를 다룬 건데, 천연 비타민 C와 합성 비타민 C의 체내 이용률을 지금 이제 비교한 겁니다. 결론을 보시면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천연 비타민 E가 합성 비타민 E에 비해서 체내 이용률이 약 2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2배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비타민 C도 그렇고 비타민 E도 그렇고 다른 비타민들도 이렇게 흡수율의 천연과 합성의 차이가 아주 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섭취 기준을 정할 때 또 소홀히 한 게 있는데, 개인 차이를 무시했다는 거. 또 하나가 개인 차이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인체는 영양소 요구량이 그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나이, 인종, 성별, 건강상태, 식습관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죠. 보통 일일 영양 권장량은 건장한 성인을 기준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